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제9강 철기시대 여러 국가의 등장. 이제 마지막 4만편입니다. 그리고 4만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조선에 이어 등장한 여러 나라 4만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부여에서 시작하여 고구려, 옥저, 동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한, 진한, 변한, 사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만이 어떻게 삼국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국제보상공원에서도 봤고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새, 그죠? 나무새가 있습니다. 이 나무새 이름이 뭐죠? 맞아요. 솥대였죠, 솥대. 근데 이 솥대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무엇에서 유래된 풍습일까요? 네, 예습을 해서 다 하는데, 제일 친구들이 많이 풍습 그 문제 가운데 제일 많이 틀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죠? 네, 바로 사만의 소도였습니다. 헉, 도대체 그러면 소도가 뭔지? 소도에서 솥대가 나왔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소도는 정치적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지역이에요. 어머, 군장이 제사장 아니었나요? 근데 사만에서는 군장 따로 제사장 따로였어요. 지금 군장은 이렇게 왕관처럼 쓴 이제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 왕같이 보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아저씨가 솥대를 들고 이곳은 제 관할이에요. 그죠? 함부로 드나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천군이라고 해서 하늘의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군장.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따로 그 다음에 군장 따로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아니었어요? 응.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가 바로 사만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천군이 머무르는 신성 지역이 바로 소도였다는 거. 그리고 그 소도에서 뭐가 났다고? 바로 솥대가 나왔다고. 솥대. 그죠? 그래서 이 신성한 구역은 죄인이 만약에 여기 딱 숨어들었잖아? 그래도 이 이제 군장이 이런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죄인을 잡아가려고 해도 못 잡아갔어요. 그만큼 천군의 힘이 셌겠죠. 그죠? 천군은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만은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었다는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자, 철기 시대에 출현한 여러 나라 가운데 마지막 진한, 마한, 변한 바로 사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한이라는 나라 저번 시간에 했어요. 위만 기억나나요? 위만?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쿠데타, 정변을 일으켜서 왕자리에 앉았죠. 그때 준왕의 무리가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한이라 그랬죠. 대한민국 할 때 그 한. 그 한이 이제 마한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경상도 지역, 그죠? 이쪽에 진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그게 진안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떨어져 나와서 변안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한, 진안, 변안 최종적으로 사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마한, 진안, 변안은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에도 한 50여 개의 소국도 존재를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진안에도 많았고 변안에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신성 지역, 바로 소도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죠? 군장, 신지와 읍차라고 불렸던 그 군장과 제사장인 청군이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다. 이게 바로 그 특징이라 그랬죠. 그죠? 소도에서 솥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군장 국가, 청동기의 군장 국가라 함은 뭐 제사와 정치적 지배자가 하나 되는 그런 사회로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다. 재정 일치 사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분리된 사회. 이게 이제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충청도 지역,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렇게 이제 한강 이남에 이 지방에 지금 이제 사만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 됐겠어요? 네,
벼농사가 잘 됐겠죠. 그죠? 이 전라도 지역을 우리나라 곡창지대, 그러니까 곡식 창고,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그렇듯이 이제 이 북쪽보다는 농사가 너무 잘 되죠.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그래서 벽골제라든지 의림지 등 저수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그죠?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죠? 씨 뿌리는 5월과 그 다음에 추수하는 10월. 자, 그리고 이제 변환을 보면 변환에는 철이 풍부합니다. 철.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변환이 변하여 뭐가 되냐면 가야가 되거든. 그래서 가야에 철이 풍부한 거예요. 철광석 매장량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낭낭은 뭐였죠? 저번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이 중국의 한나라, 한무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 9년을 두었는데 한 4군, 한 9년인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낭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낭낭이고 외는 일본입니다. 등에 수출을 하여 이 화폐처럼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초등학교 때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중학교 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역사적 지식에서 확장시키면 여러분의 두뇌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근데 어차피 또 고등학교 되면 또 처음부터 너희 잘 아는 구석기 신석기부터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렇구나 지금 뭐 이걸 다 외워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항상 친구들이 약간 좌절하는 부분이 여기 철기시대 출연한 여러 나라 이제 고구려까지는 그래도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동해 나오고 뭐 이래 나오면 정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천 행사 한꺼번에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제는 제사를 말해요. 제사.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리고 천은 어딜까요? 어디에 제사를 지낼까요? 네, 맞습니다. 하늘. 그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제천 행사라 하는데 이거 왜 했을까요? 바로 국가적 유대와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제사장이자 그리고 군장인 재정일치 사회들은 뭐 제사가를 지내는 뭐 청군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 지도자 군장이 따로 있던 사회든 간에 국가적 유대와 통합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탄생을 했으면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그러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걸 제천 행사를 통해 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부여입니다. 부여는 큰 행사였기 때문에 재판을 열어 죄수를 풀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추수 때 많이 하는데 부여는 목축을 중요시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목축과 좀 관계가 있는데 영구라고 해서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제천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면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세요. 부여는 영구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시조신이 누구예요? 누가 고구려를 세웠지? 맞아요. 주몽. 그죠? 주몽. 그래서 이 추모왕, 그죠? 동명서왕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원래 부여에도 그러한 이제 왕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거의 다 부여 거를 뭐 차용을 했지만 아무튼간에 국동대열이라는 동굴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10월 동맹이라는 그러한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동해는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곰과 호랑이 때 누가 이겼어요? 곰이겠죠, 곰이. 그런데 이제 동해는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요. 그죠? 뭔가 이제 주류에서 약간 비껴나는 그렇다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10월달 바로 무천입니다. 무천. 자, 그리고 삼하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리고 삼하는 이 지금의 이제 한강 이남 쪽 그죠? 농사가 잘 되는 한강 이남 쪽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천 행사를 2번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 기간이 끝난 10월 계절제로 지내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5월 10월제 계절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부여부터 고구려, 옥저, 동해, 오늘 사만까지 모두 다 정리하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칠한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외우고 그지 서로 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부여입니다. 넓은 평야지대 그죠? 농경과 목축, 사출도, 마가, 저가, 우가, 구가, 그리고 순장, 흰옷, 엄격한 법률, 연고. 다 기억났죠? 이렇게 정리를 이제 그 필기, 사전과제 학습지에 한번 필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고구려는 불리한 자연환경, 뛰어난 무예, 정복전쟁, 약탈 경제, 주로 옥저와 동해를 약탈했죠. 그리고 서옥제. 그죠?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맹 10월달 여기서 서옥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옥저 동해 공통점부터 보도록 합시다. 뭐가 없었죠? 네, 왕이 없었죠. 그리고 누구의 압력? 고구려의 압력으로 이제 정치적 발전이 매우 늦었는데 농경에 유리하고 함흥평야로 그랬죠. 그리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고구려에게 많은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자, 특히 옥저 먼저 보면 자, 민며느리제 이것도 결혼풍습. 그래서 서옥제와 민며느리제 비교해서 뭐가 서옥제고 뭐가 민며느리제인지 내용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 가족 공동무덤은 예시 사료를 이렇게 주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료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타나면 그 안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를 찾으면 뭐 어떤 나라인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해, 책화, 족외온, 그리고 부천. 그죠? 책화와 족외온은 동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또 풍습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책화, 금 넘어오지 마. 그 책화를 그죠?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한진한 변한 재정 분리사회, 천군, 하늘의 군장 천군, 그리고 소도의 존재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벼농사가 발달했다는 거 변환의 철이 풍부했다는 거 계절제, 5월제, 10월제 이런 거 그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조금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더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더 간단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교과서 책은 중학교가 더 자세해요. 중학교가 더 상세하게 알려져요. 고등학교에는 대신에 문제가 어디서 이제 문제 자료를 땡겨오냐 하면 사료에서 땡겨요, 사료. 그러니까 아까 그 가족 공동무덤 설명할 때 그지 우리 책에 안 나오는 사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등학교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각종 사료를 땡겨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책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학교 책을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책이 더 자세합니다. 물론 인터넷 볼 수도 있지만, 그죠? 교과서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중학교 책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냐 하면, 이거를 모두 다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장하는 사고력. 이게 이제 중요한 학습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중학교 때의 이제 역사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모습 보면서 이해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 사료를 풀어보면서 또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사고력의 확장의 순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구석기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구석기, 신석기 했는데 중학교 때 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사는 여러분이 수능 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학습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을 쳐야 되니까 몇 개는 좀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런 풍습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이러한 왜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역사를 학습하면 진짜 여러분의 역사적 사고력
그리고 또한 두뇌 확장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또 많이 개발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더욱더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죠? 이제 철기시대와 삼국시대가 이어지는데요. 처음부터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고구려 작은, 요렇게, 그죠? 점에서, 이 작은 부족에서 출발한 고구려가 이 이제 각각 얘들을 정복을 하면서 바로 이 지역을 고구려 땅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가 삼국시대 얘기예요. 그리고 마한에는 이 목지국이라고 50여 개의 소국을 대표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제치고 여기 한강유역에 조그만한 십제라는 나라가 있는데 백제로 막 성장하면서 이제 마한이 백제로 이제 점차 확장되죠. 그리고 4세기 근초왕 때 돼야지 전 마한 지역을 백제가 다 차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로국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출발한 신라가 이제 점차 또 확장하게 되는데, 근데 신라는 6세기가 되어야지만, 그죠? 비로소 신라가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구야국, 그죠? 구야국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네, 가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시대에서 성장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 다음 삼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짠! 가야 있는데 왜 사국시대 안 해줘요? 왜 삼국시대 해줘요? 네,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했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갔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만 넣어서 삼국시대라고 하고 항상 삼국시대와 가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국가에서 출현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주위를 정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이 2단원에서 배울 삼국시대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발전 5가지 단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별 5개.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개학하고 학교에 오잖아요. 이걸 선생님은 수행평가로 합니다. 이 5개 단계를 카툰으로 제작해야 돼요. 고대사 카툰 제작. 이게 수행평가 첫 번째인데, 다 개별로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 개별로 할 거니까 나는 옆 친구한테 묻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진 친구 안 돼. 그래서 개별로 다 다시 학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렵과 채집을 위해 무리생활 및 이동생활을 하는 사회의 모습이 무리사회. 우리 구석기 시대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 때 뭐 했을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요. 만화, 카툰으로 표현해야 돼요. 두 번째, 부족사회. 부족사회는 농경과 목축으로 인한 정착생활로 시족 공동체가 형성되고 부족사회로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 바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죠. 자, 군장국가는 부족 간의 통합으로 인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다스리는 재정일치 사회를 형성하죠. 예를 들어 초기 고조선의 모습, 옥저동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연맹국가. 자, 군장 국가 간의 연합으로 왕을 선출하여 다스리는 형태의 국가죠. 왕권은 매우 미약했어요. 그죠? 부여와 가야. 부여는 고구려에게 멸망당했고 가야는 신라에게 멸망당하는데 특히 가야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사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 오직 삼국만이 고대국가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야는 안 끼워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국시대 및 가야, 삼국시대와 가야 그걸 2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대 국가는 뭔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왕권 세습이 가능. 이게 중요합니다. 세습. 그죠? 왕의 큰아들이 왕이에요. 그죠? 큰아들 없으면 두 번째 왕이 되지만 일단 왕의 자리를 직계가 물려받는 걸 세습이라 하거든요. 연맹국가는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왕의 직계 세습이 가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형성한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요 5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무수하게 많은 내용을 이때까지 해왔어요. 물론 이거를 그저 안 보고 그리세요 라고는 하지 않아요. 물론 자료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대충 어떻게 그릴 건지 머리로 구상을 해 와야지 여러분이 이제 학교 와서 제자리에서 이제 그리고 집에 못 들고 가요. 수행평가는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게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를 여러분이 집에서 미리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구상하고 오면 좋겠죠? 이 학스터에 제출한 과제 수정 보완 안내입니다. 4만의 풍습과 특징 정리하기, 국가발전 5단계 정리하기입니다. 사전과제 6쪽 붉은색으로 다시 수정 보완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계속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력이 확장되는 효과를 선생님이 기대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이렇게 수정 보완한 거를 계약 후 제출합니다. 이것도 물론 선생님이 체크를 다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안 했으면 그만큼 공정하게 평가하여 과정평가로서 선생님이 체크를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고 답을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